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되었으므로 일단 강의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고 강의 설명이 끝난 후 이 강의 설명 사항을 비롯한 고대사 전반에 대한 토론과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강의 설명은 1시간 이내인 9시경까지만 하도록 하고 이후 시간은 토론과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항은 이 비류수와 관련된 지역이 이전에 살펴본 삼국시대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 시대인 요나라와 거란의 요나라와 고려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이전에 소위 남북국 시대인 발해와 통일신라 시대 때까지 계속 같은 지역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삼국시대, 소위 말해서 삼국시대의 위치, 즉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고 그 남쪽에 고구려가 있고 이 고구려 남쪽에 바로 신라와 백제가 있다는 이 사항, 이 위치가 이 삼국시대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후 삼국을 소위 말해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통일한 소위 소위 통일신라 및 그 북쪽에서 건국된 발해 시대를 비롯해서 그 이후 시기인 거란의 요나라와 그리고 고려 시대 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그 시대별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계속 이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삼국시대의 우리 소위 말해서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얘기하는 한반도 지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륙에 위치하였음은 당연히 입증돼서 확인되거니와 이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시기인 소위 말해서 남북국 시대인 발해와 통일신라 그리고 그 이후 시기인 거란의 요나라와 고려 시대 때까지 그 위치가 그 지역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통일신라와 발해가 한반도 북부나 한반도 남부 지방도 아니고 그 이후 시기인 거란의 요나라와 그리고 고려 시대의 위치도 한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지명이 이동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항을 확인하면은 이동된 게 아니라 그 위치가 계속 이어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일부 사실에 의해서 입증되거나 확인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실에 의해서 교차 검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지금 말씀드린 남북국 시대인 발해와 통일신라의 국경 위치 그리고 그 이후 시기인 거란의 요나라와 고려의 국경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그 사항이 즉 같은 위치가 삼국시대의 위치가 계속 이어져 왔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그것이고 저번 시간까지 살펴본 게 무엇이냐? 비류수와 관련된 소위 말해서 공손시가 바로 비류수와 관련돼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공손시 세력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조조의 위나라가 충청도 지방까지 진출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왜곡 사항에 의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즉
간단히 다시 살펴보면은 조조의 위나라가 충청도 지방까지 왔다고 하는 왜곡 사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게 된 거는 왜 그러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그 조조, 조조의 위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한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관구검 침략 시에 이 관구검의 침입을 피해 가지고 고구려 동천왕이 도피한 곳이 남옥조 중령지방입니다. 그 남옥조 중령지방을 그 중에서 중령지방을 충청도 지방으로 빚어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쪽까지 위나라가 추격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출한 것으로 결국에는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왜곡 사항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얼마나 크게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번 시간에 살펴보면서 더불어서 이와 관련된 그 비류수와 관련된 공손시 세력과 관련하여 공손시 세력이 원래는 노동 지방에 활동하던 세력이었는데 노동 지방에서 활동했던 공손시 세력이 결국에는 노동 지방을 왜곡 설정한 그 현재 역사에 의해서 요령성 요하 동쪽에 요동 지방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왜곡해 놨기 때문에 이 요령성 요하까지 진출한 것으로 우리 역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공손시 세력은 낙랑군 남쪽에 대방군을 설치했다고 그렇게 사서에 기록된 것에 의해서 왜곡된 위치인 한반도 북부 위치에 의하여 낙랑군은 평안도 평양, 그리고 황해도는 그 남쪽인, 아니, 대방군은 그 남쪽인 황해도에 위치시켜 놓은 왜곡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공손시가 한반도 북부 평양 지방은 물론이오니와 황해도까지 진출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 왜곡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고구려와 조조의 위나라가 연합해서 공손시 세력을 제거하고 그 땅을 공손시가 차지했던 땅을 조조의 위나라가 차지한 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나라가 요령성 요하 동쪽 그리고 평안도 평안지방 그리고 그 남쪽에 황해도까지는 이미 진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마당에 바로 관구검이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동천왕이 남옥조 중령지방, 즉 충청도 지방까지 도피하였기 때문에 도피한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조조의 위나라가 충청도 지방까지 진출한 것으로 왜곡하게끔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결국에는 우리 학계, 즉 일제 식민사학을 그대로 추종한 때문입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이렇게 낙랑군은 한반도 평양, 그리고 황해도는 아니 대방군은 황해도, 그리고 요동군은 요령성 요하에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고 이러한 왜곡을 해놓은 상태에서 결국에 남욱조 중령지방도 충청도 지방에 비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줄도 모르고 이 조제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진출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을 꾸짖고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불러놓고 꾸짖을 때 겉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했지만은 속으로는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됐다고만 얘기하는구나. 역사적으로 맞는 거야. 제가 좀 전까지 말씀드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위나라가 충청도까지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 그걸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아마 속으로는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번 시간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지역이 비류수 지역, 요동군 공손시 세력 지역이 결국에는 그 이후 시기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이 제가 연구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잘못된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지리지 동경요양부, 동경도 동경요양부에 녹주 압록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원래 고구려 고국이며 발해는 서경 압록부. 이 지역이 서경 압록부 지역이랍니다. 발해.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된 거죠? 요 나라 땅이었던 것은 이전에 발해였다는 것입니다. 발해는 어느 땅을 이어받았죠? 고구려 땅을 대부분 이어받았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위치도, 그 영역도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실입니다. 단지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한반도 북부에 고구려가 있었고 만주 지방에 걸쳐서 있었고 거기에 발해가 있었다. 맞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맞다고 인식되어져 온 것입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사서 기록대로 장성의 남쪽에 있었다면은 발해도 그 장성 인근에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는 장성이 없습니다. 한반도 북부에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일단은 그럼 요 나라는 뭐냐?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한 게 거란의 요 나라입니다. 그럼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고구려 남쪽에는 뭐가 있었죠? 백제와 신라가 있었습니다. 발해 남쪽에도 당연히 백제 신라 땅을 차지한 통일 신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통일 신라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누구죠? 고려입니다. 왕건의 고려. 다 같은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서 기록에 의해서도 다 확인이 되고 논리상으로도 그리고 실질상으로도 다 입증이 되고 이러한 입증이 이러한 사서 기록에 의해서 다 검증된다는 겁니다. 여기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비류왕의 옛 지역, 비류수. 여기 비류수가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죠? 요동군, 요동 지역에 있는 겁니다. 공손 씨가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 요동군은 어디라고 그랬죠? 대륙에 위치합니다. 거기가 발해 때는 비류군이었고, 여기가 발해 서경 압록부고, 고려 그 이후 시기인 거란의 요나라 때는 동경도 동경요양부입니다. 이거는 바로 비류수, 비류 지역이 고구려, 요동 지역입니다. 이게 그 이후 시기인 발해 시기에는 서경은 압록부하고 비류군, 그리고 그 이후 시기인 요나라 때는 동경도 동경요양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별국계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류 강단사학계는 당연히 요 나라 오경이 이제 요 나라 위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요 나라 오경 위치 중 좀 아까 살펴본 동경 요양부를 여기다가 설정을 합니다. 여기 어디죠? 요령성 요와 인근에 있는 이게 요하죠. 요와 인근에 있는 요양시의 그 중심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죠? 요 왜곡된 중국 측과 일제 식민사학자 그리고 이를 그대로 추종하는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여기가 요동지역입니다. 요동지역이자 요동군 지역. 여기에 공손시 세력이 있었고 또 여기 인근에 비류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 비류수 압록강 인근에 다 여기에 위치해 있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대륙의 이치라면은 이 모든 사항이 옮겨지는 것이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자전 지금 주류 강단사학계는 당연하게도 요동군 지역, 그 다음에 한반도 평양의 양남군 지역, 그리고 그 남쪽에 황해도의 대방군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다 일맥상통하듯이 이 모든 게 잘못됐다면 원래 위치에 간다면은 거기에 모든 게 있는 겁니다. 일맥상통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요나라 오경을 연구했습니다. 전번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요나라 오경, 상경 임왕부, 남경 석진부, 동경 요양부, 상경 이연부, 삭주, 황수, 안문관, 안문, 황수, 삭주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산서성 삭주시 산음면 삭주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주류 강단사학계는 동북쪽으로 옮겨서 내몽골 자치구 파림좌기에 정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그대로 있는 것도 옮겨버렸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아시죠? 모든 거를 동북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여기에 원래 태행산맥 인근에 전제도 삭주시 있습니다. 황수화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란이 태어난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벌써 옮겼습니다. 모든 우리 역사를 원래 위치에서 다 동북쪽으로 옮겼습니다. 심지어 일제식민사학자들은 한반도까지 옮겨버렸습니다. 원래 여기 있는 거를 1차로 중국에 의하여 동북쪽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한반도로 끌어들인 게 일제 식민사학자들입니다. 중국 측에 의해서 옮겨지고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옮기고 물론 이런 일로 옮긴 거는 일제 식민사학자들만의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때 고려말 조선시대 때 우리 유학자들 소중화 사대주의에 의해서 한반도로 모든 게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왜곡했고 또 청나라 시대 중국 학자들이 아예 여기에 맞춰서 모든 걸 옮겼습니다. 그걸 갖다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자기네들 식민지 논리에 맞추어서 완전히 성숙되게 정립해 놓은 겁니다. 원래 옮기고 다시 옮기고. 이게 역사적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연구하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공경요양부입니다. 요사지리지 발해국이 떴다. 위치, 요령성 요양시 주류 강단상 제가 볼 때는 하북성 석강양시 행당현 여기가 요동구 지역입니다. 하북성 석가장시 행당현 여기가 동경 요양부고 여기 인근에 바로 비류국이 있고 여기 요동군의 서안평현이 지금도 안평현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안평현이 서안평현으로서
요동군 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서지리지, 후한서지리지, 후한서 군국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도 드리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요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이 기록은 무당서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황수의 남쪽입니다. 선비의 이 땅입니다. 거란족은 요 나라를 세운 거란족은 당연히 선비족의 한 분파인 우문선비족에서 다시 분파된 족속이 바로 거란족입니다. 거란족이 어디서 있다고요? 황수의 남쪽입니다. 여전히 여기가 중심지입니다. 황수, 지금 산서성, 삭주시, 산해면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바로 선비 위치입니다. 선비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장성의 북쪽에 있는 부여, 부여 서쪽에 선비, 동쪽에 숙신읍로 물길 말갈, 남쪽에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남쪽에 백제신라. 이게 선비자 거란족 위치입니다. 여기가 바로 태행산맥 위치입니다. 여기가 바로 황수입니다. 황수. 모든 사세의 거란은 황수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바로 선비 위치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도 설명드리려면 많은 사항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하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간단히 설명드려서 지금 황수화가 산서성 삭주시 산유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란이 있는 겁니다. 여기 무슨 위치라고요? 선비 위치입니다. 장성이 여기 있으면은 장성의 북쪽에 부여, 부여 서쪽에 선비, 선비 거란, 동쪽에 숙신음로 물길 말갈, 남쪽에 고구려, 고구려 점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걸쳐서 있었죠. 여기 남쪽에 백제와 신라가 있었습니다. 백제 신라도 여기 있었죠. 이런 이치를 그런 지명이 삭주시도 남아있고 황수도 남아있고 많은 게 남아있는데 안문도 남아있고 많은 게 남아있는데 무턱대고 시라물행강 내몽골 자치구 파림작이 있는 시라물행강 인근으로 황수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란이 여기 있었다. 여기서 태어났다. 그래야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거란이 여기를 다 차지해서 거란, 요나라, 그리고 고려, 고려, 요나라, 고려 이렇게 설정하려고 옮겨버린 겁니다. 중국 측은 왜 옮겼을까요? 자기네들 영역을 넓히려고.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야. 북경시 적어도 북경시 넘어서까지 즉 북경시 북쪽을 지나서 진앙도시 산해관에 이르는 장성, 만리장성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야. 니네들 오랑캐, 거란, 선비, 니네들 고려, 고구려, 부여 전부 다 이 거란 선비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었어. 여기에는 거란 선비. 그다음에 여기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는 한족은 여기까지. 여기 북쪽은 북방 오랑캐 흉노족. 이렇게 설정한 것 때문에 다 옮겨버린 겁니다. 원래는 자기네들은 여기밖에 못 왔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태원시 인근까지 그리고 그 북쪽까지만 왔습니다. 거기가 최고 한계치입니다. 그 북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 선비, 거란, 말갈, 그다음에 남쪽에 우리 동이족이라고 하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에 위치인 것을 다 옮겨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설명드린 부여와 음루 서쪽 선비 땅이 바로 거란 위치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고 선비, 거란, 황수와 여기 삭주 지방, 지금도 삭주 있습니다. 여기는 숙신음로 물길 말갈, 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제가 설정한 바에 의하면은 바로 상경 임안부는 산서성 삭주시, 서경 대동부는 산서성 흥주시. 여기가 바로 거란의 중심지입니다. 발상지입니다. 여기가 원래 선비족 위치입니다. 이전에 여기가 동경 요양부자 남경 석진부 행당현 하북성 석가장시 행당현 여기가 바로 고구려 시대 요동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중경 대정부 이게 바로 요나라 오경입니다. 그리고 고려는 여기서부터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유적 유물로도 확인됩니다. 요나라는 자기네들 땅에 항상 요탑을 세웠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요탑의 분포도가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또 석가장시 인근 여기 여기가 중심부입니다. 여기서 확장해서 여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려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압록수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게 고려입니다. 물론 이쪽에도 있었죠. 여기에도 두 개의 국경, 여기에 국경, 여기도 국경. 그래서 고려, 이게 요나라.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작년 12월 7일 날 고구려 학술 세미나에서 제가 고구려 마지막 평양성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한 그 사실에서도 그 그날 제가 입증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 고려 서경이 된 거는 이 사서기록, 원사지리지, 요양, 등처행, 중서성, 동영로 기록에 보면은 고려 서경, 즉 왕건에 이르러 평양이 서경이 되었다 하는 그 서경은 어디냐? 원래 고련, 즉 장수왕이 평양성에 머물렀었는데 이게 바로 장수왕의 평양성입니다. 이 장수왕의 평양성은 어디에 있다고? 어디가 있다고요? 평주 지방에 있습니다. 모든 사서 기록에 평주 지방에 뭐가 있죠? 낙랑군, 요동군, 요서군 다 있습니다. 특히 낙랑군 지역이 나중에 고구려 평양성 지역입니다. 여기가 평주 지역입니다. 평주 지역에 원래 이게 있었는데 당이 고구려죠. 고구려를 정벌할 때 평양을 공략하여 그 나라가 동쪽으로 옮겨 압록수의 동남쪽 천리되는 데 있었다. 옮기게 되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옮겼습니다. 압록수 동남쪽 천리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바로 옮긴 곳이 서경인 것 되는 겁니다. 고려의 서경. 즉, 원래 평주 지방에 있던 평양성에서 압록수의 동남쪽 천리되는 곳으로 옮긴 평양성이 고려 서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래갖고 학술 발표에서 발표했듯이 이 압록수는 수많은 사항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즉, 말갈의 백산에서 발원한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함유하는 소유수, 대유수가 요동군 양평현 지방을 거쳐 흐르거나 서남 쪽을 흐른다. 그 양평현은 연나라, 연장성 동쪽이 동쪽 끝인 조양과 양평 간의 양평이다. 이런 수많은 사실을 이해해서 압록수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입증된 게 여기입니다. 장성하고도 관계, 태행산맥입니다. 여기에서 천리지방, 동남쪽으로 천리지방으로 이동된 건 바로 이전에 졸본성, 고구려 졸본성으로서 여기가 남평양성, 하평양성인 곳이 이게 고려 서경이 된 겁니다. 원래 여기 있던 장수왕의 평양성, 평주 지역에 있던 고구려 평양성이 당나라의 침입 시 천리를 옮겨가서 평양성이 됐는데 이 옮긴 곳이 나중에 고려 서경이 되었다. 이곳이 바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전에 고구려 초기 도읍지인 졸본성이자 여기가 바로 나중에 남평양성이자 광개토태양 비문상의 하평양성 이곳이 바로 고려 서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평주 지방은 거란, 이 남쪽은 고려가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뭐라고요? 거란 이전에는 발해, 고려 이전에는 뭐라고요? 소위 통일신라. 이래야지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이는 이뿐만 아닙니다. 압록수 사항, 수많은 사항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검증이 됩니다. 그렇게 검증이 안 되면 함부로 이거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지만은 자신 있기 때문에 입증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밝히고 책으로 내고 유튜브를 하고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이 또 확인되는 게 이 사항입니다. 고려사지리지 북계 안북대도부 성주 본래 비류왕 송양의 고도 아까 요나라 땅이기도 하고 고려 땅이기도 하죠. 여기 겹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여기가 바로 고려와 요나라의 경계인 압록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류왕이 있는 비류수가 그 압록강 지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고려 땅, 어떤 때는 고려 북쪽에 있었던 요나라 땅이 되는 겁니다. 이 성주 지방이 바로 아까는 요나라 동경 요양부 지방, 이전의 발해 비류군 지역, 그리고 요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고려에서는 바로 성주 지방, 북계, 안북대도부에 있는 바로 이곳이 비류수 지역이자 비류수가 있었던 송양의 비류국 지역입니다. 이것이 다 확인됩니다. 아까 확인했듯이 이 요동군 지역이라는 것은 공손시 세력, 비류수, 공손시 세력이 이 비류수가에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공손시는 어디서 활동했다고 했죠? 요동, 요동 지역. 비류수도 바로 요동 지역에 있는 겁니다. 압록수가 요동군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동군 지역에 속해 있던 서안평현, 안평현이 바로 압록수와 만나는 소유수, 대유수가 이 안평현 지방에서 만납니다. 안평현이 지금도 하북성 형수시 안평현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전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고려, 고려사, 고려 북계는 본래 조선의 옛 땅이다. 조선 옛 땅이다. 고조선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삼국시대에 고구려가 소유하였다. 이 고구려를 한반도 북부에 옮겨서 비정하기 때문에 결국에
고구려 북계도 한반도 북부 압록강 인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압록강 지역이 바로 소선영, 요나라, 거란의 요나라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희와 서희가 단판을 지어서 강동 6주, 제가 확인한 바에는 강동 6주가 아닙니다. 서희 8성입니다. 이곳, 그리고 또 여기에 바로 천리관성, 천리장성이 아닌 천리관성 내지는 관방을 설치하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비류수 인근의 비류수 지역인 압록수 지역입니다. 압록강. 안북부, 안북 대도부가 아까 바로 북계, 안북 대도부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안북부입니다. 여기 압록수가 압록강이 바로 고려와 요나라의 국경입니다. 이 국경 지방에 바로 비류수, 송량의 비류국, 옛 비류국이 있었던 비류수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북계, 이게 바로 천리 관성이 쌓여지는 그 기록입니다. 북계, 안북대도부 영주, 안북대도부 영주, 청천강이 있다. 청천강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옛날에 살수라고도 불렸으면 곧 고구려 을지문덕 수나라 100만 명을 격퇴한 곳이다. 사서 기록에 돼 있습니다. 고려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인주, 인주에서부터 처음 천리 관성을 쌓은 겁니다. 옛날 장성터가 있다. 이걸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이면 언제겠죠? 고려 이전 시기인 신라시대입니다. 통일신라시대. 장성터가 있다고 합니다. 요 북계, 장성이 쌓여, 관방이 있던 그 압록수 지역에 벌써 장성터가 있습니다. 이 장성터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제가 확인한 겁니다. 덕종 때 평장사 유소가 쌓은 것으로 인주의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와서부터 동계의 화주 바닷가까지 이른다. 이게 바로 고려의 천리 관성 내지 관방입니다. 북계, 안복대도부, 인주로부터 동계, 화주까지 쌓은 게, 설치한 게 관성 내지 관방, 천리 관성 내지 관방입니다. 이게 1차. 2차, 의주부로 또 쌓습니다. 이때 다시 압록강을 경계로 관방을 설치하였다. 압록강이 있다. 마자수 혹은 청하라고도 한다. 압록강이자 마자수는 고구려 압록강입니다. 그걸 고려 때는 아마 청하라고 불렀나 봅니다. 이전에 청천강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려 때는 청하라고 부르기도 했나 봅니다. 이러한 사실이 고려사 기록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비정은 완전히 전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놓은 걸 그대로 따는 겁니다. 제가 연구 다 했습니다. 오늘, 내일 다 설명을 못 드리면 다음 주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천리장성은 여기 압록강 어기로부터 하목만까지 쌓았다. 여기 장성 없습니다. 쌓을 자리도 없고, 뭐 험한 산맥지대라 장성 쌓을 수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여기에 누가 온다고 여기다 쌓습니까? 차라리 압록강, 두만강으로 싸우면 모릅니다. 이건 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고려 땅을 줄이려고 억지로 말도 안 되는 그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무작정 무대뽀로 정해놓은 게 바로 이 고려 천리장성의 한반도 위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 북계가 있다. 동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덕까지.
이런 행정구역 보셨나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계는 여기 아닙니다. 만주지방입니다. 북계는 북쪽 서북부 지방이 이렇게 왜곡해 놨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설명드릴 게 바로 서쪽, 국경의 서쪽 지방하고 동쪽, 이게 맞나? 어떻게 설정됐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미리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해서 설정을 하면 바로 여기가 압록수고, 여기가 바로 인주, 의주, 여기가 바로 고려, 고려가 여기 있으면은 고려의 북계지방입니다. 여기 안복 대도읍입니다. 여기에 서희 팔성을 쌓고 북계 함주까지 쌓았다는 게 바로 이 고려 천리관성입니다. 장성이 아닙니다. 관성입니다. 관성은 군데군데 쌓아가지고 같이 수비 체제를 갖춘 거고, 장성은 지금 만리장성처럼 계속 이어져서 쌓은 겁니다. 여기까지 쌓고 나중에 여기 윤관의 동북 팔성이 확인된 다음에 여기에 바로 연이어서 공엄진까지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엄진 선출령은 두만강으로부터 700리 있다고 세종실록 기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주, 그 다음에 다시 의주로부터, 북계 의주로, 인주 의주로부터 동계 함주까지 쌓은 게 바로 고려 천리관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윤관의 동북 구성 내지 팔성에 이어서 쌓은 게 또 연이어서 쌓았습니다. 여기에 설치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려의 국경입니다. 이 북쪽에 거란이 있었고 그 남쪽에 고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는 바로 북계, 그다음에 동계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려 국경이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이 남쪽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더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결국에는 고구려 압록수가 고려의 압록수다. 그건 맞는 거죠. 그 사실 자체만. 그래서 여기다가 요령성 유화가 거란의 요나라와 고려의 국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천리장성이 있었고, 여기에 바로 서희 강동육주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윤관구성은 맞습니다. 여기 있다는 겁니다. 강동육주. 종전에 압록강으로부터 하목만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고려의 천리관성이고, 그 남쪽이 고려 영역이었던 것, 그리고 윤관 구성도 함흥지방에 있다고 한 거를 전부 다 바꿨죠. 즉, 그러고 서희 팔성도, 서희 강동육주도 압록수 여기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사학에 의한. 지금도 교과서에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서희의 강동육주 일로 옮기고 윤광구성도 원래 선춘령 공엄진 지역으로 옮겨서 결국에는 고려 영역을 이 남쪽에 국한된 걸 이렇게 넓혔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제가 확인한 바에는 고구려 압록수는 수많은 사실에 의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말갈의 백산. 백산 지금도 태백산 이름으로 산서성, 대동시, 영구현에 그대로 있습니다. 말갈의 또 한 부족인 흑수말갈의 흑수화가 여기 산서성 대동시 천진현에 그대로 있습니다. 천진현, 흑수화, 태백산. 여기에서 발원한 게 압록수 호타입니다. 여기 양평현, 소요수, 대요수가 거쳐 오르거나 서남 쪽을 흘러서 요동구 지역인 서안평연에서 만나는 이곳, 이게 요동구 지역입니다. 요게 바로 어무려산이자 개마대산이자 바로 태행산맥인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옮겨온 겁니다.
서북쪽. 이게 바로 또 다시 일제식민사학자들은 한반도 북부 압록강으로 옮기고 중국에서는 요령성 요하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일제식민사학자들은 한반도 압록강으로 옮기고 그런데 이전에 이렇게 옮긴 것을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겨우 쫓아간 게 중국 측이 왜곡해 놓은 요령성 요하 인근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원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리나라 제야사학자는 압록수가 여기 산서성 황하 인근 태행산맥 남쪽에 있다. 이게 압록수다. 이 천지 백산도 없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백산이다. 졸본성, 흑수, 여기 흑수화도 없습니다. 흑수다. 평양성이 여기 있다. 안시성, 서안평면. 여기가 황하 인근입니다. 여기 폐수가 여기 있다. 백이숙제이 여기 있다. 이건 뭐가 안 맞죠? 이 평양성 지역, 고구려 평양성 지역은 평주 지역으로서 소위 말해서 평인주 지역에 있는 낙랑군, 현도군, 대방군, 요성군, 아니, 요동군, 요소군이 낙양, 여기 낙양이 있습니다. 낙양으로부터 최하 2,000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최하 2,000리 이상 떨어졌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요동지방입니다. 여기에 있으면은 또 고구려가 여기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죠? 고구려 남쪽에 폐수를 경계로 백제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 그럼 여기는 어디죠? 전통적으로 중국의 중심국가 지역입니다. 황하 문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다고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부터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역사에 어느 정도 조예가 깊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려와 요 나라의 국경이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현재 우리 역사학에 의해서는 어디로 되어 있죠? 압록강, 서쪽은 압록강 어기로부터 동쪽 함흥만, 함흥 인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해놓은 건데 이들이 정해놓은 거면은 복잡합니다. 이를 아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역사학자들도 이걸 안 따지고 못 따지거니와 모릅니다. 그 모르고서 지금 이것으로 역사로 밥 먹고 사는 학생들을 가리키고 밥 먹고 사는 역사학자들한테, 역사학 교수들한테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이게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정해놓은 거야. 니네들 그대로 따르고 있어. 여기가 맞아. 이게 맞아. 아니면 내가 얘기한 그거 맞아. 그렇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제 식민사학자들 그 유명한 그 역사를 연구를 엄청나게 한 사람들 그리고 80년 동안 해방 후 80년 동안 이를 그대로 논문으로 쓰고 연구하고 애들을 가리키고 한 사람들 논리를 팩트 체크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잘못됐음을 해야지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압록강어기로부터 한 번만 있는데 이거 잘못됐어.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얘기를 해보십시오. 하면은 말을 못하면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역사로 바꾸자고 할 수 있습니까?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설정한 거는 다 논리가 있습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 그리고 이를 그대로 천재로 추정하는 거는 당연히 서쪽은 압록강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희 강동 육주 때문에 동쪽은 도룡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천리장성이 만들어졌다.
확인해 보니까 거짓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고구려 압록강, 고려의 압록강이 서희 강동주가 설치되고 천리 관성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압록수입니다. 이 압록수가 고려 압록수인데 이 고려 압록수는 고구려 압록수입니다. 여기 안복부 지방입니다. 그리고 또 도련포는 도련포가 한반도 함흥 인근 지방이라고 그랬죠.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천리장성이 써 있다는 그 기록에 의해서.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는 이 원래 도련포는 어디에 있냐? 철령시에 있습니다. 요령성 철령시. 거기가 함주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됐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사서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원래 역사로 하면 어디냐? 서북은 압록이 맞습니다. 동북은 어디냐? 공엄진 선출령입니다. 선출령은 어디죠? 두만강 북쪽 700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입니다. 서쪽 압록수로부터 동쪽 공엄진 선출령까지. 도련포는 어디 있다고요?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함흥만에 도련포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도련포. 도련포 여기 있습니다. 지금의 요령성 철령시 인근에 여기가 함주입니다. 함주. 여기가 도련포 있는 겁니다. 이걸 철저히 잘못됐음을 여기 있다고 하고서 그리고 원래 위치인 여기를 증명해야지만 잘못됐음을 입증하고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됐으므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시기인 남북국 시대 발해와 통일신라의 국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대동강 인근으로부터 동쪽 원산만이죠. 임진강으로부터 원산만.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고려 국경도 그렇지만 그 이전 시기인 발해와 통일신라 국경도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해놓은 그 위치 사항과 그 논리를 지금 해방 후 70년, 80년이 되는데도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 논리 그대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해놓은 바에 의하면 서쪽 임진강부터 동쪽 원산만이다. 이건 뭐에 의해서냐? 서쪽은 호로와 칠중성, 동쪽으로는 안북과 철관성에 의해서 서쪽은 임진강이고 동쪽은 원산만이다. 이게 첫 번째 국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것만 알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겁니다. 임진강으로부터 원산만. 여러분들 아셨는지요? 두 번째에 와서야 대동강과 원산만으로 조금 올라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당나라가 하사했습니다. 폐강 이남 지방을. 그래서 통일신라 국경이 조금 북상했습니다. 이게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역사계에서의 통일신라와 발해의 국경입니다. 근데 실질은 뭐냐? 올바른 역사에 의하면 바로 발해와 통일신라의 국경은 리하. 첫 번째는 리하고 두 번째는 압록수입니다. 리하고 압록수 사항이 올바른 역사입니다. 이게 다 틀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항을
고려 국경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발해와 통일신라 국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왜 드리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역사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래의 우리 고대국가 위치를 그 이후 시기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비류수, 비류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제가 연관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바로 고려의 국경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발해와 신라의 국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벌써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설명을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고대 국가 내지는 고대사 전반에 대한 토론과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